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6월 25일 금요일 신규 상장하는 아모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모센스는 차폐 시트, 무선 충전을 도와주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X6 시리즈부터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상장 일정을 남겨놨고요. 공모가 밴드 하단에 확정이 되었고 개인 경쟁률은 역대급으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26.5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주관을 했고요. 환매 청구권은 없으며 구주 매출도 20% 정도가 있었습니다. 총 들어온 증거금은 1144억이고요. 아모센스하고 관계회사로 해서 아모그린텍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김병규 대표가 현재 그 아모센스 대표죠. 아모그린텍 대표도 그때 당시에 김병규 대표였고요. 아모그린텍도 상장을 할 때 구주 매출이 20%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시가총액이라든지 공모금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공모가가 9,900원이고 기타 다른 조건들도 아모센스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아모그린텍과 아모센스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두 번째 전 영상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아모센스 업종 분석 영상을 아모그린텍과 비교하면서 올려드렸죠. 혹시라도 궁금하시면은 그 영상을 제가 이 영상 1분 되는 구간에 카드를 링크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모그린텍도 경쟁률이 22.13대 1로 굉장히 저조한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 분석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차폐 시트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아모센스의 차폐 시트가 성능이 좋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고 거기 관련된 특허가 한국, 미국, 중국에 지금 있다라는 건 조금 향후에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구글, 아마존 쪽에도 지금 일부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 상태고요. 애플은 영업은 하고 있지만 아직 공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차세대 전장 매출 같은 것들도 발생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미한 상태고요. 지금 무선 충전 차폐 시트와 모듈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등 비례 배정 비율을 보시면은 현재 일반 투자자에게 참여 건수가 23,514건 그리고 참여 주식 수가 1,845만 건 정도가 되는데 보통 균등 배정이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무조건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개인에게 균등 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시면은 40.98%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균등 배정을 할 때 결과를 보시면은 12.1129점점점점으로 나왔는데 이 말은 균등 배정에 참여를 했다면은 12주는 확정적으로 균등 배정을 받고 11%의 확률로 13주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주를 청약하시면은 금액은 5주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들어가고 만약에 20주를 청약할 수 있는 금액을 넣었다면은 10주만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추가로 7주를 더 받기 위해서 혹은 2주에서 3주를 더 받기 위해서는 추가 금액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납입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 배정받지 못한 물량이 아마 비례로 넘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거를 모두 반영해서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 경쟁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발표는 26.56대 1이 되었지만 보통 곱하기 2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근데 곱하기 2가 아니라 실제로는 45대 1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현재 김병규 최대 주주가 약 40%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40% 정도 물량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32.5인데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도 35.70으로 굉장히 유사한 퍼센트를 기록을 했었고요.
주주 구성도 굉장히 닮아 있었는데 지금 아모센스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상장 후 1개월 차 때 유통 가능한 물량이 없습니다. 아모 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 1개월로 벤처금융이 딱 1.79%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동일하게 상장 후 1년 이후에 보호 예수가 풀리는 물량이었고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조차도 굉장히 흡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반영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 340만 주 정도가 되고 유통 가능한 물량 비율을 보시면은 30.43으로 생각보다 경쟁률을 감안하고 봤을 때는 양호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 공모가 기준 총 금액은 422억으로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상승이 되었든 하락이 되었든 일단은 유통 가능한 비율이 보통이고 이 말인즉 변동성이 그렇게 굉장히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최근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2018년도에 흑자를 기록을 했지만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모 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상장 전 3개년을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은 전부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장외 거래가를 보시면은 이게 IPO 진행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IPO 진행 후입니다. 후가 아니고 오늘 기준이거든요. 보시면은 데이터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사실 이 가격이 이때보다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변동조차도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이 아모센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 12,400원에 대한 시가총액이 1,388억이고 장외가는 제가 적기는 했지만 시장에 무관심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2023년도 추정 단기 순이익을 232억 1천만 원으로 잡았는데 사실 이거는 꽤나 고평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2020년도 단기 순이익을 125억 6,500만 원 기준에서 현재 이 PER을 계산했을 때 11.05가 나왔습니다. 유사 기업들 평균 PER이 18.26으로 다소 낮게 보이려고 하긴 했지만 이 추정 단기 순이익 자체가 워낙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아모 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워낙 고평가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추정 단기 순이익을 아직도 달성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모센스도 그거랑 유사하게 흘러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관 경쟁률 같은 경우도 아모센스는 116대 1 그리고 그 아모 그린텍은 164대 1이 나왔었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2.57에서 3.05 정도 아모 그린텍은 3.05만큼 신청을 했었습니다. 수요 예측을 보시면은 기관들이 공모가 미만으로 많이 제시를 했었고요. 실제로 상단에도 일부 신청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나 기관들과 회사의 판단은 상단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결국 하단에 공모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보시면은 기관들이 그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것도 1개월에서 15일, 보름에서 1개월 사이에 대부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관들도 중장기적으로 아모센스를 보유하기에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최대주주 구성 비율을 봤을 때 구성은 일단은 나빠요. 비율 자체는 그래도 약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통으로 볼 수가 있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도 약 30% 정도로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87.98%가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았고요. 확약 신청했는 거는 12.02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나름 IPO 시장이 최근에 조금 개인들의 관심이 많은 게 조금 반영이 되어서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을 했을 때 조금 물량을 과거보다 조금 더
신청했는 쪽에 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종목은 그래가지고 받으면 오히려 더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테마성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차폐 시트라고 하는데 사실 무선 충전 차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계속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테마라면은 괜찮다라고 보는데,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보통이라고 적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지만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갈수록 무선 충전이라는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장이 커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성은 제가 보통으로, 혹은 그래도 어쩌면은 조금 좋은 쪽으로는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경쟁률은 개인 경쟁률은 아모 그린텍보다 낮게 나왔고, 개인 경쟁률은 소폭이나마 높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때 2018년도 때보다 지금이 개인의 관심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소폭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모가 시총은 1388억이고요. 유사 기업들 PER은 18.26으로 현재 PDR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네요. 시장의 흐름이나 IPO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매우 나쁨으로 계속 표기를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보통의 흐름 정도로는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모센스가 종목이 조금 안 좋은 게 단점이라서 그렇지, 안 좋은 종목 같은 경우도 안 좋은 조건의 종목들도 최근에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일반 종목 지수라든지 일반 종목들의 흐름도 현재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고평가로 시작하는 IPO 시장의 흐름을 아모센스도 그대로 반영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역시나 현재의 공모가는 고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모 그린텍과 매우 유사한 종목으로 판단이 되며 못하네요. 상장 후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으나 아모 그린텍이 적자를 계속 기록하다가 상장 후에 2019년도, 2020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하지만 상장 당시에 예상했던 추정 단기 순이익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아모센스도 이 부분은 유사하게 흘러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모 그린텍 같은 경우에 공모가가 9,900원이었는데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고가는 17,450원, 그리고 저가는 6,500원까지 떨어졌었고요. 특이한 점은 이 고가하고 저가가 1개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주포들이 의도적으로 올렸다가 위에서 다 털어먹고 바닥까지 찍은 다음에 다시 밑에서 매집해 가지고 이렇게 현재 가격까지 요동치면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모센스도 그 절차를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모센스도 유사하게 흘러갈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일단 기본적으로 상장일과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아모 그린텍보다도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모 그린텍이 신규 상장을 할 때는 지금 IPO 시장보다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는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현재는 그때보다 공모가 자체를 높이 띄우기 때문에 상장일과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일 이후에 단기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모 그린텍보다 안 좋은 흐름이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조건부긴 하지만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무선 충전 차폐 시트 관련된 사업이 4차 산업 성장과 함께 커지면서 조금 더 아모 그린텍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부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모 그린텍과 거의 똑같이 흘러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관과 개인의 수요 예측 및 기타 조건으로 봤을 때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공모가 12,400원도 개인적으로는 지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모가 이하로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서 한 번 정도는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공모가 대비 90%에서 시초가가 잡히고 거기서 추가로 한 15%씩 더 빠진다고 한다면은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제가 아까 밑에서 얘기 드렸죠. 시초가가 낮게 잡히고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15% 밑으로 하락 시에는 반짝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도 주주 구성 30% 정도가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기 때문에 비율은 낮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공모가 대비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마이너스 15%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포들이 들어와서 한번 위로 밀어 올려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본 거고요. 사실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 주주 구성 30%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모그린텍의 상장일 날 일봉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예상이 조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에 제가 일봉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사실 분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은데 분봉은 없어가지고 제가 예측을 현재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분봉을 보여드리자면 요 뒤에는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요 앞에 지금 차트가 보이시죠? 9,900원에 공모가였는데 시초가가 1,300원이 되었고요. 공모가 대비 400원 플러스 됐네요. 400원 플러스 되어서 시작을 했고 이 시초가 기준으로 고가는 12,250원 그리고 저가로는 9,990원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번 정도는 이때 당시로 봤을 때는 위로 한번 올렸다가 그냥 바로 밑으로 떨궜다가 후반 이제 장 후반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복귀를 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아모그린텍도 아모센스도 그거랑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처음에 출발을 위로 해줄 것이냐 밑으로 해줄 것이냐 그게 조금 의문인 거고요. 위로 출발을 해준다면 빠르게 익절을 하고 그냥 이 종목에서 눈을 돌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출발을 한다면 겁나시는 분들은 빠르게 손절을 하시고 그냥 딴 종목 쳐다보시면 되고 전략적으로 한 번 정도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위로 안 가고 하방으로 먼저 스타트를 끊는다면 그때는 아래쪽에서 약간 사가지고 반등 정도 잠깐 나오는 반등 때 수익을 실현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아모센스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봤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일수록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청약을 하셔서 배정을 받으신 분이든 아니면은 나중에 전략적으로 내일 매매를 시도해 보시는 분이든 어찌됐든지 간에 조심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아모센스에 대해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